중개사 법령은요, 이 정도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률은요, 자, 보세요. 자, 이 법률은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이제 말은 하나로 합쳐졌어요. 예전에 이 중개사 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법이 따로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해서 이제 우리 공법 중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서 다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왔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신고제도는 이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가지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있다가 이제 이 법을,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2014년도에 이제 이 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그냥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세 파트를 배우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점점 뭐 어때요? 이제 개정되고 신설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 32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몇 문제 나왔냐? 여기서 세 문제, 여기서 세 문제, 여기 한 문제 해가지고 7문제. 여기서만 7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령에서 70%, 실무에서 30% 그런다고 하는데, 이 법에서 이제 이렇게 출제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무는 비중이 얼마냐? 한 15%밖에 안 돼, 지금. 그래서 이제 법령이 거의 85% 이렇게 본 것이. 자,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보겠지만 맨 뒤쪽에 실무와 관련된 개별 법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명법이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리고 경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그러니까 이 파트, 맨 뒤쪽에 있는 파트, 이 법률 파트, 이쪽만 좀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는 그렇게 이제 최근에 출제 비중이 떨어져서. 자, 그런데 이제 이 법률은 점점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정리해야 돼요. 이거 어느 하나라도 이제 빠뜨리기는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이거예요. 자,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했을 때 뭐 해라? 신고해라. 그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신고해야 되는데, 자, 왜 이제 이렇게 신고하게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부동산 거래하고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줄이려고 어때요? 다운계약서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단속하겠다 그거예요. 단속하겠다. 자, 그래서 계약을 했으면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하시오 그 말이에요. 실거래가 그대로.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부동산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자, 먼저 부동산만 살펴보자면, 아무 부동산을 우리가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 보세요. 자, 63페이지. 자, 63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부동산 등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이 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동산 등이 뭐냐? 거기 보시면 부동산에다가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에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고 대상은요. 이거 자, 신고 대상입니다. 자, 신고 대상은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에다가 플러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예요. 이걸 이제 묶어서 부동산 등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 뭐냐? 이 괄호 안에 그랬죠. 토지와 뭐예요? 건축.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냐?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건물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협의의 부동산, 우리가 중개대상물 배운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막 이런 것도 들어갔잖아요. 그런 건 다 빼고, 다. 그런 건 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런 건 다 빼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토지와 건물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럼 권리가 뭐냐 이건데, 이 권리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냐면, 분양권. 또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 자,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중개대상물 파트에서 이제 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그거 말고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 나중에 공법 시간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워요. 간단하게 이제 이거 정비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배워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은 이제 낙후된 지역 이런 것도 쫙 밀어버리고 이제 주택단지로 다 바뀌고 탈바꿈하는 거고요. 재건축은 오래된 낡은 건물 허물고 보통 아파트 다시 짓는 거 있죠. 자, 그러면 그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데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 즉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입주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입주권을 이제 받고 이제 입주를 해도 되는데, 자기 분담금이라는 게 있죠. 앞으로 이제 훨씬 더 평수도 넓어지고 시설도 좋아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금액에다가 분담금을 얹어서 이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낙후된 시설에서 살 때는 부담이 없는데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려고 하면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입주해서 살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나 그냥 이 입주권 처분하고 딴 데로 또 이사 가야지.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입주권이 어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게 이제 분양권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고 그 입주권을 이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이걸 처분하고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 외에 이제 건설업체가 이제 어때요? 추가로 더 많이 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추가 남는 것은 이제 이걸 이제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분양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에. 자, 이제 신고 대상에 이것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거래 당사자라고 했을 때 거래 당사자는 누구냐?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어때? 매매 계약할 수 있잖아요? 포함돼.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어떤 거래냐면, 매매 계약만 해당됩니다. 매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신설된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주택 같은 경우. 자, 주택 같은 경우, 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자, 이것도 이제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매매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도 추가가 됐어요. 자, 이것도 뒤쪽에 나와요.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에는 이제 임대차가 하면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당사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도 이제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이들도 이제 거래를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 외국인 등이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 누구냐면 외국 사람하고, 자, 그러니까 외국 사람 자연인하고 또 뭐냐? 외국 법인. 그러니까 보통 법인 이름으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과 외국 법인.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들도 이제 외국, 묶어서 외국인 등. 그럼 이제 이들도 이제 부동산 거래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럼 니네들도 뭐 해라? 신고해라.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살펴봤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이제 이것은 우리 교재에 없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보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이제 토지 거래 제도, 이거 두 가지 살펴봅니다. 자, 먼저 63페이지 이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오문데 목적이 뭐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네요. 이제 거래 질서를 좀 더 투명하게 하게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투기 탈세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좀 방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거래 당사자 방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을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고 대상 보니까 이제 부동산 등 그랬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부동산은 뭐냐 이건데, 자, 아까 토지와 뭐라고요? 건축. 그리고 신고 대상 계약은 오직 무슨 계약? 매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매매 계약. 그러니까 자, 토지와 건축물. 자, 토지와 건축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이 법에서 얘기하는 뭐다? 이게 이제 부동산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오직 무슨 계약이라고요? 매매 계약. 신고 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조금 제목이 잘못됐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 니을 있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디귿하고 니을, 그 박스 밑에 디귿, 니을을 묶으세요. 박스 밑에 디귿, 니을을 묶어가지고 왼쪽에다 쓰세요. 왼쪽에다 뭐라고 쓰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면 입주권이라고 그래. 자, 디귿, 니을 묶어가지고. 자, 묶으란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항상 묶으라고 했을 때는 디귿, 니을 묶으세요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왼쪽에다 뭐라고 쓰라고요? 입주권.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 니은 있잖아요. 니은. 이 니은이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 분양권. 자, 그럼 니은 앞에다가, 자,
니은 앞에다가 분양권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둘을 묶어가지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뭐다? 권리. 이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기억에 있는 박스는 이건 이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기억은 아니고. 그럼 이제 기억은 뭐냐 이건데 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주택법이랄지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자 이런 법 등에 따라 부동산 무슨 계약? 공급계약 그랬잖아요. 네, 공급계약.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주택법에 따라 이제 우리가 주택을 공급받잖아요. 보통 이런 공급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분양받는다 이러죠.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공급계약이 바로 뭐다? 분양계약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 따라 우리가 주택을 분양받는 거. 아파트랄지 일반 이런.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또 분양을 받아요. 아까 얘기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서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조합원 주의를 갖는데 그들에게 입주권을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짓는 거 이것을 일반 분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양계약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가 상가랄지 오피스텔랄지 이런 거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 이제 이것은 토지 분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산업일지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있잖아요. 자, 뭐 일단 이런 법률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방금 말한 자 이런 법률. 자, 이런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급계약 그랬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분양받는다 이것은 분양계약인데 맨 처음에 이들 시행사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분양을 받는 계약 이것도 뭐해라 신고해라는 얘기. 자, 예전에 해당 안 되는데 이거. 자, 이렇게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해라? 신고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보면 그거죠. 자, 위 기억에 따른 공급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분양권이에요. 그럼 이 분양권을 또 매매 계약할 때 이것도 신고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맨 처음 분양받는 분양 계약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분양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권을 다시 대파할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분양권 전매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분양권을 또 매매를 통하여 팔 때 이때 또 뭐해라? 또 신고해야 돼. 자, 다시 맨 처음 분양을 받을 때도 신고해야 되고 자, 분양을 받았어. 그럼 분양권이 주어지죠? 그럼 이 분양권을 다시 누군가에게 매매해서 팔 때 또 뭐해라? 신고해라. 그럼 이제 입주권 아까 자, 두 가지. 거기 보시면 이제 디귿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죠? 자, 조합원한테 주어지는 입주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니을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그랬죠? 자, 요즘 이제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도시에 빈집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사람이 안 사니까 이런 걸 어때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고해서 무주택자한테 공급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제도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런 빈집 이런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제 무주택자한테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걸 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입주권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할 때 뭐해? 매매할 때 뭐해라? 신고해라. 신고. 자, 그래서 자, 토지 건축물 자체에 대한 매매 계약도 신고하고요. 그다음 주택이나 상가나 토지 이런 걸 분양받는 계약. 그 분양받는 계약도 뭐예요? 신고해. 그럼 이제 분양을 받았으면 분양권 있죠? 그럼 이제 주택 분양권, 상가 분양권, 토지 분양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양권 매매할 때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법상 빈집 특례법에 따른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있죠? 그 사람들한테 입주권이 주어지면 그것 매매할 때도 뭐해라? 신고해라.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 뭐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정확히 딱 이해해야 돼. 자, 근데 그 밑에 봅니다. 4번의 신고 대상 계약은 오직 무슨 계약? 매매 계약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 매매 계약. 그리고 여기서 맨 처음에 공급받는데 이것도 뭐예요? 내가 분양을 받는다는 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급, 즉 분양 계약 이것도 매매 계약이에요.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이것도 뭐예요? 매매 계약. 오직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
자, 그 다음 이제 신고 기한 및 신고 관청 이런 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신고 절차와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자, 신고 절차. 자, 그럼 이제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하면 신고 관청에 돼야 돼. 자, 거기 보시면 신고 관청이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자, 신고 관청이 어디예요? 그러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 구청. 자, 그러니까 부동산 있는 곳입니다. 자, 부동산이 있는 곳에다 신고해라는 얘기. 대부분 신고 관청은 이거 같아요. 뭐든지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의무자.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자, 그 밑에 이제 신고 의무자가 나오는데, 자, 직거래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 자기네끼리끼리 만나서 직거래했을 때, 자, 이렇게 직거래했을 때는 이제 원칙이 뭐예요? 자, 이제 원칙은 이거죠. 원칙. 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둘이 협조해서 신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외로 단독으로 할 수 있네요. 자, 예외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기 보니까 일방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거부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생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혼자라도 신고해라는 얘기예요. 혼자라도. 그 다음 거래 상대방이 또 국가 등이다. 자,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요. 그때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단독으로. 그러니까 당사자인 일반인들은 신고 안 해도 돼요. 국가 등 지네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들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개거래입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이제 65페이지 갑니다. 자, 중개거래 이제 개공사가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개공사가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신고를 누가 해야 된다고? 개공사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를 하고 이런 신고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 잊어먹지 않게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개공사. 그런데 이제 공동 중개했으면 공동 신고입니다. 자, 개공사들도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공동 신고예요. 그런데 이제 단독 신고할 수 있는데 왜냐? 또 여기도 마찬가지. 자,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또 거래 당사자 일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혼자라도 이제 뭐 한다? 신고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방이 거부하면 혼자라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자, 일단 뭐 간단하죠? 자, 일단 신고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 신고관청. 누가 해야 돼요? 직거래라면 당사자가 공동. 그 다음에 중개거래라면 개공사가 한다. 이러면 돼요. 일단. 네. 자,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나요? 이제 신고기한. 자, 거기 64페이지 다시 보면 거기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자, 신고기한.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이네?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자, 이거 알아내야 돼. 예전에 이제 60일이었다 바뀌었는데. 자, 계약 체결일입니다. 등기 한 날 아니에요. 등기 한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건데 일단 신고관청 찾아가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문 신고. 자, 직접 이제 신고관청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전자 문서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제 그 사이트에 접속해 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보내는 방법이에요. 이제 직접 방문 신고해도 되고 전자 문서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 책에 없는데 자, 이렇게 이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신고관청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전자문서 인터넷.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 봅니다. 자, 이제 먼저 공통신고사항이네요. 자, 이제 우리 교재 65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관청 찾아가서 하는 신고를 놓고 한번 해봅시다. 전자문서는 뭐 간단해서 뭐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직접 신고관청 찾아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신고할 때 어떻게 해요? 하면 신고할 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어요. 자, 이 신고서 이걸 작성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제 거기에
기지사항들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서식에 보면 있으니까 거기 빈칸 다 채워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 이러이러한 항목은요, 빠뜨리지 않고 신고하라 해가지고 직접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것도 나중에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는데, 먼저 공통신고사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신고할 때는 이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아까 물건이 뭐예요? 주택일 수도 있고, 또 상가일 수도 있고, 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어떤 거든, 자, 물건이 어떤 거든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 이거 빠뜨리지 말고 해라는 얘기야,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자, 보겠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보통 이제 우리가 당사자 인적사항, 이제 신고사항에 써야 되죠. 성명이랄지, 주소, 연락처,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 이제 계약 체결 1, 중도금 지급 1, 잔금 지급 1 그랬네요. 아, 여기 계약 체결한 날짜가 언제예요? 중도금 지급한 날짜가 언제예요? 자, 잔금 지급 날짜가 언제예요? 해가지고 이런 각각의 날짜도 쓰라고 그랬네요. 신고할 때. 자, 그래서 각각 날짜 쓰라는 얘기. 그 다음에 자,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써야죠.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리고 면적, 그리고 이제 부동산 등의 종류.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 부동산에 대한 것, 자, 거래 대상이 되었던 그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이제 신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거래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신고할 때 실거래가, 자, 그러니까 다운계약서랑 업계약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하시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쓰셔요. 자, 이제 이것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특별히 이제 조건이나 기한에 대해서 뭔가 약정한 게 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시오. 그 다음 7번째. 개공사 인적사항과 사무소. 자, 개공사 인적사항에 대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되네요. 자,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것은 이제 상호가 있고,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재지.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는요, 자, 여기 가로 안에 그랬잖아요. 개공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중개거래. 그러니까 개공사가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는 신고 자체를 누가 해야 된다? 개공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개공사가 신고할 때 네가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사라는 걸 밝혀라 이 말이에요. 무자격자가 아니라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다 기재하게 된 이유가. 그러면 만일 중개거래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직거래했다면요. 자, 매매계약, 자, 매도 매수 직접 만나 계약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기재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것은 기재상에, 그러니까 중개거래일 때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개. 당사자들 직거래했을 때는 7번 내용은 빠지죠. 공통사항에서. 아,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맨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수험생들이 답을 못 찾아. 왜? 보통 이거 앞글자 딴다든가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자, 당사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일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실거래가, 그다음에 조건이나 기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당일, 부실, 조건 이렇게 외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개거래면 이제 개공사에 대한 거 하시오. 근데 다들 이제 개공사에 대한 것까지 이거 외웠어. 근데 문제가 뭐냐?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이 아닌 거. 문제가 당사자들이 직거래했을 때 신고사항이 아닌 거. 근데 우리는 문제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고 신고사항이 아닌 이것부터 봐. 그런데 외운 거 다 있거든, 다. 외운 게 다 있으니까 막 답이 없네, 막 어쩌고. 아, 이거 문제 오류다. 막 대충 찍고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답이 없다고 느껴지면요. 문제 다시 보세요. 뭔가 단서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답은 이거였죠. 당사자들 직거래했을 때는 개공사는 신고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다시 보면 다 찾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뭐다? 공통신고사항. 그러니까 토지가 됐건,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자, 매매계약을 했을 때 공통으로 이제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신고할 때 이런 거 뭐 외워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 신고서 서식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이런 거, 자, 빠뜨리지 않고 기입해서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자, 넘어갑니다. 66페이지로.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신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신설되자마자 바로 이제 출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내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잘 나와 이거. 이거 잘 알아놔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는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공통신고상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이런 내용 빠뜨리지 않고 신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오직 뭐일 때만? 주택일 때. 그러면 토지나 상가는요?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추가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당일 부실 조건 그것만 하면 돼. 자,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 그런데 주택일 때는 추가해야 돼. 왜냐? 이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주택은 인간으로서 필요한 의식주 해결을 위한 도구로 써야지 투기 목적으로 거래가 워낙 많아. 그러니까 지금 막 집값 찾는다고 정부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어때? 사람들은 또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이게 쉽지가 않아 보니까. 그런다고 이제 시장 경제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면요. 소위 가진 자들이 또 어때요? 자기네 거 격차가 너무 벌어져.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해서 이제 가격도 좀 이제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참 쉽지는 않죠, 이런 게. 자, 그래서 일단 주택에 대한 계약일 때만 추가 신고입니다. 토지 상관 아니니까 이런 거 첫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이제 신고하는데 여기 또 보니까 뭐냐? 일단 법인이네, 법인. 자, 법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인이 지금 매도인 입장이든 매수인 입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법인이 매도를 하든 매수인이 되는 상관없는데 일단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그럼 이 법인은 어떤 사항을 추가로 신고해야 되느냐? 자, 어떤 사항? 자, 첫 번째 이거. 법인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법인 현황에 관한 거. 그럼 이제 법인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이 뭐냐? 자, 법인 등기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법인으로 등기를 했냐? 자, 법인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자,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인 같으면 이제 어때요? 법인 기호를 부여받아 법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네가 법인으로 뭐야? 법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밝혀내야 되잖아요. 존재. 그 역할이 뭐다? 등기. 그러니까 법인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아, 그래야 이 법인이 존재하는 건 알아요. 자, 등기가 없으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 등기요. 그 다음, 이제 이것 중에 실은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뭐냐?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럼 여기서 특수관계란 뭐냐면, 자, 친인척 관계라고 보시면 돼. 자, 친인척. 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 그 법인의 대표자와 친척 관계가, 인척 관계나, 또 상대방이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이 법인 대표이사와 형제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친인척 관계 이러면 돼요. 친인척.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요, 대표자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세금 왕창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라는 형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편법으로. 그러니까 매수 자금도 없이 매매 계약서 쓴 것처럼만 만들어. 그러면 이제 불법 증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가장한 증여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수관계, 자, 이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신고. 그럼 이거 신고할 때 어떻게 해요? 자, 법인 현황에 관한 걸 신고할 때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써요. 이걸 줄여서 이제 말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이제 또 법인 신고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걸로 제출해요. 그러니까 이거 입증하기 위해서 뭘 작성한다고요? 법인 신고서. 자, 이 두 가지 현황상 입증하기 위해서 법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 다음, 자,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 7조 공급계약과 분양권 매매계약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고한다, 안 한다? 이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래 당사자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가 등이 자기네가 신고 관청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신고한다. 말이 안 맞죠? 또 국가 등이 투기 목적으로 하겠어요. 다운계약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제외된다 이러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법인일 때입니다. 법인일 때.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요, 법인인데, 법인이 어떤 경우냐? 매수인으로서. 자, 매수인. 자, 좀 전에는 법인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법인 현황에 관한 건 다 신고해야 돼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예요? 매수일 때. 자, 매수일 때 그럼 어떤 걸 또 추가로 신고해야 되나요? 자, 먼저, 거래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 목적. 자, 이거 해야 돼. 취득 목적 신고해야 돼. 뭐 때문에 취득했느냐? 두 번째, 실은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자, 거래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인데, 자, 이게 중요한 자금 조달.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기 목적이냐, 아니면 실수요 목적이냐, 이걸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택이 필요하면 자기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이건 이제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금 조달.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 아까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자, 법인 현황에 관한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신고하기 위해서 법인 신고서 이거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입주 계획 이런 거 이거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따로 서식 있어요.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서식 있는데 이제 이거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자, 이거요. 지급 방식. 그리고 임대 등 거래 대상 주택 이용 계획. 그러니까 법인이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까 뭐 법인이 막 입주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이용할 거냐? 직원들 기숙사로 쓸 거냐? 아니면 임대 사업 용도로 쓸 거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만일 이 주택이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주택일 때는, 자, 자금 조달 계획 항목별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이 뭐냐? 자, 이제 집을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매수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은행에서 대출 받기로 했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기로 한 게 뭐예요?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집이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왜? 자, 나 대출 받기로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실제로 대출을 어떻게 받을 건지 구체적으로 그 대출 계약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야 돼. 그거. 그러니까 단순히 저 대출 받기로 했어요. 이 계획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출을 받은 그 계획, 그 대출 계약서 있잖아요. 나 그동안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껴서 적금 들어놨어요. 나 그 적금으로 집 사요. 이게 자금 조달 계획. 그래?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라면 증빙을 해야 돼. 네가 진짜로 적금을 들었는지. 그 뭐야? 통장, 사본. 적금 통장 사본. 이게 증빙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투기 목적인지 실수요 목적인지 철저히 조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요, 주택거래 신고할 때 이제 그 거래 금액이 얼마냐. 이제 지역에 따라 거래 금액. 이거 이제 우리 개인은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자, 이런 걸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란 말은 뭐냐면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이런 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이따 나와요.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상관없고요. 금액도 상관이 없어요. 법인이라면 무조건 여기 해당되는 이거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나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이건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에는 상관없고요. 금액도 상관없어요. 니네가 매도인, 매수인으로서 계약을 할 때는 법인 현황에 관한 건 공통으로 해야 되고,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 이런 걸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주택이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 항목별 증빙 서류까지 추가로 내라. 그러니까 이제 투기 목적인지 실수의 목적인지 더 명확히 검증하겠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법인 외의자입니다. 자, 법인 외의자. 그냥 개인이라고만 했어요. 그냥 개인. 그
그럼 이제 개인이 자 주택을 거래합니다. 개인이.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이 주택을 거래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뭐 하냐면 매수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매수인 주택은. 자, 개인은. 자, 그래서 이제 대상 주택이 뭐냐 이거 잘 보세요. 자, 비규제 지역. 자, 여기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규제 지역을 구분했는데 이때 규제 지역은 우리가 보통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해당되지 않는 게 비규제. 그럼 비규제 지역에서 이제 주택을 매매하는데 이 사람이 매수인이다. 그러면 실거래가가 6억 이상. 자, 실거래가 6억 이상인 주택을 매매했을 때. 자, 비규제 지역은 실거래가 6억 이상 매매할 때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이라면 거래 가액은 상관이 없어요, 거래가. 그런데 아까 법인이라면 뭐라고요? 법인이라면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 금액 상관없이 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개인은 비규제 지역일 때는 금액이 6억 이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신고사항 똑같았죠. 자금 조달 계획과 지급 방식인데 이거 똑같죠. 투기 과열 주구라면 항목별 증빙 서류 추가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거래 대상 주택 이용 계획 해가지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아까 뭐 한다고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렇게 따로 서식이 있다고 그랬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이제 나중에 기본서 보면 다 나와. 자,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 교재 다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교재. 네. 자, 그러면 이제 신고 가격 검증인데 자, 66페이지 봐. 자, 66페이지 맨 밑에. 자, 거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신고 접수를 받았잖아요. 신고 관청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거래가로 썼는지 아니면 다운계획 써가지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건지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검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검증을 하기 위한 시스템. 그런데 이걸 누가? 국토부 장관. 자, 그래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건 국토부 장관이야.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는 건 누구냐? 자, 신고 접수를 받아야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 접수를 받은 누구? 신고관청이죠. 자, 우리가 신고관청인데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신고 접수를 받으면 이 신고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실거래가인지 아닌지 이걸 검증을 하는 건 누구라고요? 신고. 당연히 접수 받은 데 해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검증을 할 때 검증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증 체계에 당연히 맞춰서 검증을 하겠죠. 검증 체계에 맞춰서. 자, 검증 체계에 맞춰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검증 결과는 이제 세무서장한테도 통보해 주는데 왜 그러냐? 지금 이 사람들 이 금액으로 매매한다고 했는데 자, 이 금액대로 니네들이 세금을 걷는데 참고해라 해가지고 이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 따로 이렇게 해놓고 또 세무서에다가 어때요? 탈세 목적으로 금액을 또 다운시키는 이런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해서 이제 행정청끼리끼리 정보 공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이렇게 이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자,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이제 뭘 주느냐? 이제 신고 필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신고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신고 필증을 주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증을 해 봤는데, 이거 의심스러워. 이 사람들 봐라. 우리가 뭐 혹은 줄 아나 보다. 공무원들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 동네 아파트 매매가 한 달에도 수십 건 이루어지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 접수를 받다 보면 그 통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 30평대 아파트는 매매가가 얼마 이렇게 대충 시세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그 금액대로 신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신고한 사람들은요. 그 가격이 절반도 안 된 가격으로 신고를 했네. 그럼 의심이 돼요, 안 돼요? 바로 의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의심돼요. 가격이 너무 적어. 근데 꼭 다운계약서 썼다라고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끼리는 서로 친분이고 아니까 저렴하게 사고팔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신고상에 누락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고서 작성하는데 그 서식에 이렇게 다 칸에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뭔가 빠뜨렸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보완하라 하면 돼요.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 신고사항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돼. 실거래까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누락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빨리 보완하시오. 이거 빠뜨렸으니까 채우시오. 이렇게 하면 되고 간단한데 뭔가 정확하지 않아요. 실거래가 의심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니네들이 이 금액으로 계약했는지 일단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를 하고 그래도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이제 조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거래 조사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터무니없이 가격대를 낮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건 괜찮아요. 왜? 금매로 내가 지금 급해 팔았다 이런 경우. 근데 이제 너무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면 바로 조사 나옵니다. 실사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국토부 장관도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국장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봐봐요. 국장이 직접 나서 살 정도다. 굉장히 뭐예요? 이거 신경 쓴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신경 써서 이렇게 조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자, 너무 다운 계약서 쓰면 안 돼. 또 의뢰인들이 여러분에게 지인애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운 계약 써달라. 여러분한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이제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좀 금액을 줄여서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자, 요구 받아줄 거예요, 말 거예요? 요구 안 받아주면 두 번 다시 이제 여러분한테 중개 의뢰 오지도 않아. 자,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제? 이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이 처분이 더 무거워. 그러니까 요구한 사람은요, 이렇게 당사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고요. 여러분들은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막 1000만 원이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과태료 액수가 얼마냐 이제 여기에 따라 또 참 부담스럽긴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또 다운계약 너무 의식하지 않도록. 업계약서도 그래요. 업계약서도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7페이지 보시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있잖아요. 자, 임대차 신고 봅시다. 임대차. 자, 임대차가 이제 최근에 신설됐어요. 자, 그동안 우리가 매매 계약만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은 주택이나 토지나 상가나 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임대차는 오직 뭐다?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목이 그랬잖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은 오직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상가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매매는 다 공통이지만. 그럼 여기 이제 신고 대상 주택은 뭐예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이다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배우면요,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뭐라고 용도가 기재되어 있느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창고나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계약할 때 나 주거용으로 쓸래요라고 계약을 했다면 적용이 돼. 또 우리 옥탑방이란 말 잘 아시죠? 옥탑방 거 불법 건물인지 아세요? 옥탑방 다 불법이에요. 원래는 옥상에다 짓는데 옥상에 보면 우리가 보통 뭐가 있냐면 우리 물탱크 있죠? 그 예전에 물탱크 색깔이 주로 뭐였어요? 파란색이 아니면 노란색.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이렇게 도시 촬영한 그 촬영이 또 참 특이하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도시 옥상 일반 그 다가구 이런 옥상 있잖아요. 아파트 말고. 다 무슨 색이에요? 옥상 바닥이?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 그러니까 특이하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색깔 좋아하나 보다 그래. 그게 아니라 방수 페인트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다 보니까 전부 다 초록색. 그러니까 그 드론으로 촬영한 거 외국의 CNN에 소개돼 가지고 한국 주택 옥상은 다 초록색. 초록색을 좋아하는 나라. 뭐 이렇게 막 소개가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예전에는 대부분 노란색이 많았어요. 저도 파란색은 그렇게 많이 안 봤는데 대부분 노란색. 노란색 물통 이렇게 있잖아요. 옥상에. 동그랗게 이렇게 둥글어 가지고 그거 잘 아시잖아요. 요즘 그거 보여 안 보여? 이게 미관상 안 좋다 해가지고 이걸 가리라. 그래가지고 옥상에 벽돌로 이걸 가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가리다 보니까 이형 공사할 거 옥상에 남으니까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니까 옥탑방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세를 줘 안 줘? 거기 사는 사람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불법이에요. 그럼 불법이 어떻게 되냐? 자, 그 철거 대상인데 단속 나오면 철거 안 하면 이제 그 철거하라고 이행 강제금 나와요. 1년에 이행 강제금이 50만 원 나와. 놔둘 거예요? 아니면 철거, 아니, 계속 놔둘 건지 아니면 철거할 건지? 놔둬야 돼. 왜? 월세를 한 달에 50 받으면 1년이면 얼마야? 이행 강제금 주고 남잖아요. 그러니까 철거 안 하고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인데, 그럼 이것도요, 신고가 어떻게 되나요? 자, 비슷해요. 자, 우리 방금 앞에 썼는데. 자, 그럼 일단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기 이제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인데, 자, 거기 기억 니은인데, 기억 니은.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잘 아세요. 벌써 이게 올해 신설된 건데, 되자마자 워낙 중요하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번 32회 시험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번 32회 뭐가 나왔냐? 이거 가로놓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거. 상당히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죠. 물론 이제 쉽게 내서 다들 맞췄을 건데. 자, 잘 보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은요, 보증금이 6천만 원 넘던가, 그 다음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보증금만 6천 넘던가, 아니면 월세만 얼마요? 30만 원 넘던가, 초과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6천 넘었다 신고해야 되고, 월세가 30 넘으면 신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신고 안 하려고 꼼수 부리고 난리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꼼수를 많이 부렸는데. 자, 그런데 이제 보증금 차임 증감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그랬잖아요. 자, 무슨 얘기? 이 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럼 이제 이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후에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그런데 이제 자, 여기 보증금 8천에 월세가 50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갱신했어요. 기간을 연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 그대로 갑니다. 자, 이 조건. 자, 그러면 신고해야 안 해요? 아니, 보증금 8천 넘고 월세도 지금 30 넘는데도 신고한다 안 한다?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변동이 있으면 해야 돼. 근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이거 걸리니까 다들 어떻게 했어요? 이거 신고 안 하려고. 잘 모르세요? 여러분 같으면 신고 안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증금이나 월세는 더 받아야 돼. 자, 응? 어떻게 해야 돼? 뭐 그건 한번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꼼수로 많이 하네, 꼼수로. 자, 그래서 이제 계약서는 그대로 놔두고 따로 추가로 이제 뭐 더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자, 그다음 대상 지역입니다. 이것도 알아내야 돼. 그럼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은 다 신고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자, 특별시. 그 다음에 여기 특별자치시가 어디예요? 특별자치 세종시 얘기하는 거.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죠. 다 해당돼요. 그 다음에 시는 다 되고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군지역은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내에 있는 군지역만 신고 대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기장군. 또 이제 경기도 가면 이제 가평군, 양평군 이런 게 되죠. 인천광역시 이제 강화군, 옹진군 이런데. 그 다음에 여기 자치구가 있네. 자, 자치구는 이 구가 어디에 있는 구만 자치구라고 그랬어 우리? 특별시 광역.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없네요. 그게 아니라 특별시 광역 여기에 들어가. 여기 자치구 여기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다 신고해야 돼. 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고 대상, 금액, 월차임하고 보증금. 그리고 이제 지역이 어디냐? 지역이. 그럼 이제 신고사항은 어떤 걸 신고해야 되나 이제? 그럼 이제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이 있고요. 뭐 보증금, 월차임, 계약 기간 등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죠.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신고를 해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 68페이지 봐봐요. 자, 68페이지 보시면 이건 변경 신고, 해제 신고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제 계약 조건이 나중에 바뀌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 이제 뭔가 잘못 기재돼서 정정을 해야 되거나, 또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파기돼요. 그러면 이게 해제 등 신고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나오면 정확히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69페이지 뭐 제재가 나오는데, 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반하면 이게 1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신고 안 하거나 거짓으로 했거나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제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예요. 나중에. 임대차 계약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하면 언제까지? 자, 계약 체결로부터 30. 똑같아요. 이런 절차적인 것은 똑같아요. 자, 절차적인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고 완청. 자, 어디다 우리가 신고해야 돼요? 하면 자, 똑같아요. 부동산 소유지 관할 시군구청장. 자,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뭐냐면 신고 완청은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청에서 이걸 접수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접수받을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임대차 신고 이제 공동신고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이 주택을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성사시켰어. 자, 그러면 이 임대차 신고 중개한 개공사가 신고한다 안 한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직거래했을 때는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은요? 임대차 계약도 만약 직거래해서 공동신고. 그 다음에 중개거래했어요. 개공사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개공사 신고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이 법을 만들 때 난리가 났어. 우리 개공사들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냐. 이런 것까지 신고하라고 하면 그 신고하느라 우리 볼일 못 본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매매계약은 중개거래일 때 개공사 신고음을 부담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중개거래라 하더라도 개공사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이제 부탁을 받아서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자, 지금 막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던데 직거래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꼭 공동으로 가야 됩니까? 근데 집이 서울에 아파트를 사놨어. 사는 데는 부산이야. 근데 거기 이제 이번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 신고하러 우리가 KTX 타고 올라가서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돼?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죠. 그래서 동주민센터 전입신고라고 하는데 전입신고하러 할 때 그냥 그 계약서 들고 가면 부동산 거래 이제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면 그냥 신고 접수 한 걸로 공동신고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거롭게 안 해도 되고 대부분 자 우리가 이사했어요. 전입신고하러 가야 한 거예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알아서 하면 돼. 세입자한테 혹시라도. 자 나머지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 잠깐 쉬었다가 봅니다.